방콕의 공기는 무거웠다. 습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땀으로 끈적이는 피부 위로 억압적인 침묵이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아냐는 좁고 후텁지근한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변호사는 낯설고 그녀의 태국어는 아냐에게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다. 짙은 피부색과 곱슬거리는 머리는 이 도시에서 그녀를 늘 눈에 띄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마약 소지 및 판매 혐의,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법정의 모든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냐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 핌찬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핌찬옥은 젊고 이상주의적인 국선 변호사였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단순한 외국인 마약 사범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냐의 결백하다는 절규와 사건 기록의 이상한 점들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어릴 때 태국으로 왔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마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녀의 가방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검사 쪽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핌찬옥이 한숨을 쉬었다. 목격자 진술도 있고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도 다 안야 씨를 지목하고 있어요. 특히 위왓 검사가 이 사건에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위앗 검사. 그 이름을 듣자 아냐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오만하고 냉혹한 남자였다.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단순히 범죄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혐오와 조롱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역겹다는 듯한. 그는 아냐의 피부색과 억양을 대놓고 비웃기도 했다. 그는 나를 싫어해요. 아냐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핌찬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냐를 바라보았다. 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인, 특히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묘한 편견과 차별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위왓 검사는 그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알아요. 핀찬옥이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로 싸워야 해요. 아냐 씨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아냐 씨 가방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억나는 건 없어요? 아냐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그날 평소처럼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수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핌찬옥 변호사님, 저는 진짜 결백해요. 아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핌찬옥은 아냐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다. 국선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맡았지만 아냐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위왓 검사의 비정상적인 집착 또한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었다. 뭔가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아냐 씨, 걱정 마세요. 핌찬옥은 자신도 모르게 아냐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창살을 사이에 두고 손끝이 닿았다.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핌찬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낡고 좁은 사무실에는 서류 더미와 커피 냄새가 가득했다. 위왓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 마약이 발견된 가방 사진, 목격자 수탭 씨의 진술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부분이 편집된 것 같았고 목격자 진술은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어 보였다. 가방 사진에는 아냐의 지문 외에 다른 지문이 희미하게 보였다. 핌찬옥은 직감했다. 이 증거들은 조작되었거나 왜곡된 것이었다. 위앗 검사가 일부러 아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단순히 인종적 편견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그녀는 수탭 씨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수탭 씨는 사건 현장 근처 노점상 주인이라고 했다. 검찰 진술서에는 그가 아냐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적혀 있었다. 다음 날 핌찬옥은 수탭 씨가 장사하는 시장으로 향했다. 방콕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땀과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스텝 씨는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다. 스텝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냐의 변호사 핌찬옥입니다. 스텝 씨는 핀찬옥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 변호사님, 왜 또 오셨어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스텝 씨, 그날 아냐 씨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걸 정말 확실히 보셨습니까? 스텝 씨는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다니요? 검찰 진술서에는 분명히 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세요? 스텝 씨는 더욱 불안해하며 말했다. 아니, 그때 좀 어두웠고 나도 정신이 없었고 검사님이 분명히 봤다고 하라고 해서. 핀찬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검사님이 분명히 봤다고 하라고 해서. 위왓 검사가 증언을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위왓 검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단 말씀이세요? 핀찬옥이 재차 확인했다. 스텝 씨는 질겁하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핀찬옥의 팔을 잡아 끌었다. 쉿! 조용히 하세요. 검사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나도 위험해져요. 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핀찬옥은 스텝 씨의 노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스텝 씨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위왓 검사의 부하들이었다. 남자들은 스텝 씨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스텝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은 핌찬옥을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핌찬옥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왓 검사는 단순히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증인을 직접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였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왓 검사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시스템 내부에 하지만 부패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이. 그녀는 검찰 내 감찰부서의 마노트 조사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원칙을 중시하고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인물이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핌찬옥은 마노트 조사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마노트 조사관은 처음에는 핌찬옥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젊은 변호사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핌찬옥이 스텝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비록 불분명했지만 검사님과 말하라고 해서라는 단어가 들렸다과 사건 기록에서 발견한 증거 조작의 정황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자 마노트 조사관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다. 그는 핌찬옥에게 위왓 검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위왓 검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그가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핌찬옥은 밤낮 없이 위왓 검사의 과거 사건들을 파헤쳤다. 그의 이름이 연관된 사건들 중에는 유독 외국인이나 빈곤층 피고인이 많았고 그들의 유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몇몇 사건에서는 증거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왓 검사의 부패가 단순히 이번 아냐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노트 조사관은 핌찬옥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위왓 검사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는 위왓 검사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으며 그의 사무실을 감시했다. 그 과정에서 위왓 검사가 몇몇 사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과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냐 사건 역시 그가 개인적인 편견과 함께 모종의 이익을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왓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그의 부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특히 그가 아냐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마노트 조사관은 핀찬옥에게 위왓 검사가 가장 방심할 만한 순간, 즉 아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를 압박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계획을 제안했다. 아냐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아냐는 구치소에서 초조하게 재판을 기다렸다. 핌찬옥은 아냐를 찾아가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 도중 마노트 조사관 팀이 법정에 들어올 것이며 그때까지 위왓 검사의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안야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핌찬옥과 마노트 조사관을 믿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재판 당일 방콕 고등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웅장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법정에는 안야의 가족, 어렵게 태국까지 온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과 소수의 방청객,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위왓 검사는 평소처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임했다. 그의 옆에는 젊고 경험 없는 부하 검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위왓 검사는 조작된 증거들과 왜곡된 증언들을 제시하며 안야를 몰아세웠다. 그는 안야의 피부색과 출신을 언급하며 그녀가 마약 운반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야는 위왓 검사의 공격적인 질문과 편견 가득한 발언 속에서 괴로워했지만 핌찬옥의 조언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핌찬옥은 위왓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며 반박했다. CCTV 영상의 편집 가능성,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위왓 검사는 노련하게 핌찬옥의 반박을 막아섰고 판사 또한 위왓 검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듯 보였다. 재판은 안야와 핌찬옥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위왓 검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핌찬옥을 비웃으며 말했다. 핌찬옥 변호사,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나대는 겁니까? 이 여자는 명백한 마약 사범이에요. 당신의 정의감 놀이는 법정 밖에서나 하세요. 핌찬옥은 위왓 검사의 조롱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노트 조사관 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계획이 틀어진 것일까? 위왓 검사는 마지막 증인으로 수텝 씨를 다시 불러냈다. 수텝 씨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위왓 검사의 눈빛을 의식하며 검찰 측 진술을 반복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 여자가 마약이 든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핌찬옥은 수텝 씨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수텝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 밤 어두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안야 씨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십니까? 수텝 씨는 위왓 검사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위왓 검사는 수텝 씨에게 눈짓으로 압력을 가했다.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수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마노트 조사관과 그의 팀원들이 들어섰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위왓 검사는 예상치 못한 그들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노트 조사관은 판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똑바로 위왓 검사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왓 검사님, 검찰 감찰부서 소속 마노트 조사관입니다. 위왓 검사님을 뇌물수수, 증거조작, 사법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펜을 놀렸고 방청객들은 경악하거나 환호성을 질렀다. 안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노트 조사관과 위왓 검사를 번갈아 보았다. 핌찬옥은 숨을 멈추고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위왓 검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마노트 조사관을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재판 중이야. 당신들 멋대로 이럴 수 없어. 영장 있습니다. 마노트 조사관은 영장을 제시했다. 그동안 위왓 검사님이 저지른 수많은 부패와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안야 씨 사건 역시 검사님의 조작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왓 검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았다. 조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위왓 검사야. 하지만 그의 저항은 소용없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24년간 원작의 랭포드 판사가 자신의 법정에서 권력을 휘둘렀듯 위왓 검사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위왓 검사는 조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안야와 핌찬옥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법정 문이 닫히고 위왓 검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운 듯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핌찬옥은 안야를 돌아보았다.
아냐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아냐를 바라보았다. 마노트 조사관은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왓 검사가 조작한 증거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달했다. 판사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마노트 조사관이 제시한 증거들의 무게를 인지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은 잠시 중단되었다. 새로운 판사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핌차녹은 아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냐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달리 떨림은 줄어 있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냐 씨. 핌차녹이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며칠 후 아냐의 재판은 새로운 판사 아래 다시 시작되었다. 새 판사는 경험 많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위왓 검사가 체포되면서 그가 조작했던 증거들은 효력을 잃었다. 목격자 수텝 씨는 위왓 검사의 압박이 사라지자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아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약이 든 가방을 아냐의 가방 옆에 놓는 것을 보았고 위왓 검사가 자신에게 아냐를 지목하라고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핌차녹은 새로 발견된 증거들과 수텝 씨의 진실된 증언을 바탕으로 아냐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 이상 위왓 검사의 방해나 판사의 편향된 진행은 없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새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아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이 검찰 측의 부당한 조작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법정 안에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냐는 귀를 의심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즉시 구속을 해제한다. 판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법정 경위가 아냐에게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었다. 차가웠던 수갑이 손목에서 벗겨지자 아냐는 비로소 자신이 자유라는 것을 실감했다. 아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핌차녹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핌차녹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냐를 안아주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도전이자 고통이었다. 하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며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아냐는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방콕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구치소 안에서 느꼈던 답답함과는 다른 종류의 따스함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태국에 남을 수도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핌차녹은 법정에 남아 아냐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위왓 검사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부패는 더 많은 사건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핀차녹은 알고 있었다. 위왓 검사 한 명의 몰락이 사법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많은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와 편견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들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다. 아냐 사건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핌차녹은 방콕 법원 건물을 나서며 다음 사건, 또 다른 불의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태국 방콕의 법원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는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핌차녹은 아냐 사건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위왓 검사의 체포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의 부패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조작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논의도 시작되었다. 핌차녹은 아냐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시스템 내부의 부패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와 끈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녀는 마노트 조사관과 계속 연락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마노트 조사관 역시 핌차녹의 용기와 예리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아냐는 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핌차녹과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아냐는 여전히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었지만 자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녀의 짙은 피부색과 곱슬머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선 속에서 움츠러들기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노력했다. 위왓 검사의 체포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주었다. 빔차녹은 아냐 사건 이후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위왓 검사와 관련된 세력들로부터 은근한 견제와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일부 동료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충고했고 일부 판사들은 그녀를 불편하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빔차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빔차녹은 새로운 사건 의뢰를 받았다. 한 이주 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를 당한 사건이었다. 그 이주 노동자는 태국어가 서툴렀고 법률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용주로부터 심각한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의 상황은 아냐의 상황과 겹쳐 보였다. 사회적 약자가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용당하는 또 다른 사례였다. 빔차녹은 망설이지 않고 그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녀는 고용주가 단순히 악덕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 및 관료들과도 부패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위왓 검사 같은 인물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 또한 쉽지 않았다. 고용주는 교활했고 그의 뒤를 봐주는 세력들은 강력했다. 빔차녹은 증거를 찾고 증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처럼 협박과 압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빔차녹은 아냐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용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맞섰다. 그녀는 마노트 조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마노트 조사관 역시 이주 노동자 착취와 관련된 부패 가능성에 주목하며 조심스럽게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고용주 측 변호사는 거만했고 판사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미묘하게 고용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듯 보였다. 빔차녹은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부패한 시스템에 맞섰다. 법정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아냐 사건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지만 불의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본질은 같았다. 빔차녹은 위왓 검사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법정 내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시스템 외부에서의 조사와 폭로,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고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고용주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노트 조사관의 내부 조사 또한 진전을 보였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빔차녹은 고용주 측의 거짓 증언과 증거 조작 시도를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녀는 법정에서 때로는 침착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진실을 외쳤다. 이주 노동자 피고인은 빔차녹의 변론을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빔차녹은 판사의 입술을 주시했다. 아냐 사건처럼 극적인 체포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 역시 부패와 편견에 맞서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이주 노동자의 운명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이 판결에 달려 있었다. 피고인 고용주에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 빔차녹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주 노동자는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된 순간이었다. 고용주는 분노했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주 노동자는 빔차녹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빔차녹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빔차녹은 법원 건물을 나서며 방콕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위왓 검사는 몰락했지만 그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것이고 부패와 편견은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아냐와 같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을 위해 그녀는 계속 싸울 것이다. 빔찬옥은 굳은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사건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새로운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빔찬옥의 사무실은 방콕의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에어컨은 낡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천장팬만이 후덥지근한 공기를 간신히 휘저었다. 아냐 사건 이후 의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이었다. 그녀는 그 사건들을 통해 돈보다는 보람을 얻었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위왓 검사의 몰락은 사법계에 경각심을 주었지만 뿌리 깊은 관행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여전했다. 빔찬옥은 법정에서 이러한 편견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 체감했다. 어느 날 빔찬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위왓 검사와 관련된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마노트 조사관이었다. 빔찬옥 변호사님, 위왓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마노트 조사관은 위왓 검사가 아냐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몇몇 사건에서는 판사들과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판사요? 빔찬옥은 놀랐다.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위왓이 특정 판사들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영향력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노트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왓 검사 한 명을 잡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다넬 헤이즈의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태국의 사법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명의 부패한 검사가 제거되었지만 그와 연결된 더 큰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조사관님. 빔찬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위왓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외국인 피고인이고 상황이 아냐 씨 사건과 많이 유사합니다. 저희는 위왓의 부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해서 피고인의 변호는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빔찬옥은 잠시 망설였다. 위왓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만약 더 큰 부패 세력과 맞서게 된다면 그녀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아니면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것 같았다. 맡겠습니다. 빔찬옥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사건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사건은 예상대로 복잡하고 어려웠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신청자였고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다. 증거는 빈약했지만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담당 검사는 위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마노트 조사관이 언급했던 위왓과 연루 가능성이 있는 판사 중 한 명이었다. 빔찬옥은 사건을 파헤치면서 위왓 검사가 이 사건에도 개입하여 증거를 왜곡하고 증인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그의 부패는 한두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다. 재판 과정에서 빔찬옥은 판사의 미묘한 편향성을 느꼈다. 판사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빔찬옥의 반박이나 증거 신청을 쉽게 기각했다. 마치 아냐 사건 초반의 랭포드 판사를 보는 듯했다. 빔찬옥은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더욱 치밀하게 법적 절차와 증거에 집중했다. 그녀는 판사의 모든 부당한 결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마노트 조사관은 계속해서 위왓과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빔찬옥이 제공하는 새로운 사건 정보들을 바탕으로 위왓과 해당 판사 간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검사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기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판은 절정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빔찬옥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며 밤샘 작업을 했다. 그녀는 판사의 편향성을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증거와 법리를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명확하게 입증하려 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 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변론 당일 법정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핌찬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위왓 검사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제출된 증거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모순적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의심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핌찬옥의 변론을 들으면서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다. 그녀의 주장이 논리적이었고 위왓 검사의 부패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판사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핌찬옥이 법정의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판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변론이 끝난 후 판사는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핌찬옥에게는 작은 희망의 신호였다. 만약 판사가 유죄를 확신했다면 즉시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음 선고 기일 핌찬옥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역시 불안해 보였다. 판사가 법대에 앉아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핌찬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죄를 향한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다시 한번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피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핀찬옥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재판이 끝난 후 핀찬옥은 마노트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판결 결과를 알렸다. 마노트 조사관은 기뻐하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 판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그의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 저희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핌찬옥은 사법 시스템 내의 부패가 얼마나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위왓 검사처럼 노골적인 인물도 있지만 판사처럼 교묘하게 법을 왜곡하는 인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방콕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피부색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핌찬옥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위왓 검사의 체포와 몇몇 사건에서의 승리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정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부패와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핌찬옥의 명성은 점차 태국 법조계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돈과 명예보다는 정의를 좇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편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부패한 권력자들과 그들과 연결된 세력들은 핌찬옥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어느 날 핌찬옥은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위왓 검사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며 직접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핌찬옥에게 안전한 연락 방법을 알려주었다. 핌찬옥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제보자는 사법부 내의 하급 직원이었고 위왓 검사와 관련된 부패를 오랫동안 목격해왔다고 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하게 되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었다. 제보자는 핌찬옥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위왓 검사는 단순히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한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의 주된 표적이었다. 그들은 저항하기 어렵고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혔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위왓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 장부에는 뇌물수수 내용, 사건 조작 지시,
그리고 그와 연루된 판사 및 다른 권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만약 그 장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위왓 검사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더 큰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장부는 위왓 검사가 숨겨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제보자는 장부의 위치에 대한 단서만 제공할 수 있었고 직접 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핌차녹의 몫이라고 말했다. 핌차녹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정보는 사법 시스템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위왓 검사와 연루된 세력들은 매우 강력했고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마노트 조사관과 상의했다. 마노트 조사관 역시 장부의 존재에 대해 듣고 놀라워했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면 사법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감찰 부서의 권한으로는 장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핌차녹이 직접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위험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핌차녹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냐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변호했던 수많은 약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결국 핌차녹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제보자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장부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마치 스파이 영화처럼 은밀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미행을 따돌리고 감시를 피했으며 정체를 숨긴 채 단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단서가 가리키는 곳은 방콕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밤늦은 시간, 핌차녹은 홀로 창고 건물에 잠입했다. 어둠과 먼지, 그리고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창고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창고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핀차녹은 제보자가 알려준 단서, 즉 특정 표식이 있는 상자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졌다. 시간은 흐르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누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마 후 마침내 그녀는 단서가 가리키는 상자를 발견했다. 낡고 먼지투성이인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예상대로 위왓 검사의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장부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뇌물 액수, 날짜, 관련된 사건 번호,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 핌차녹은 장부를 손에 들고 재빨리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창고를 나서는 순간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다. 핌차녹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도망치면서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음을 실감했다. 장부를 손에 넣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표적이 된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가까스로 추격자를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녀는 손에 들린 장부를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할 열쇠였다. 핌차녹은 장부를 마노트 조사관에게 넘겼다. 마노트 조사관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장부에는 위왓 검사의 부패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고위 판사들, 검찰 간부들,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태국 사법 시스템과 권력층의 깊숙한 부패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노트 조사관은 장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상대는 강력했다.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마노트 조사관과 그의 팀원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핌차녹 역시 장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은신해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잠시 문을 닫아야 했다. 수사는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마노트 조사관은 신중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장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노트 조사관은 위왓 검사와 연루된 고위 판사들과 검찰 간부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체포 작전은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새벽 시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체포가 진행되었다. 뉴스 속보로 고위 판사들과 검찰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아냐 사건으로 시작된 위왓 검사의 몰락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이어진 것이다. 핌찬옥은 은신처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수해야 했던 위험과 희생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체포되면서 사법 시스템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판사들과 검사들이 임명되었고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위왓 검사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당한 판결들이 재검토되었고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아냐 사건 역시 재조명되었다. 위왓 검사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그의 인종적 편견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아냐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와 약자의 투쟁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다. 핌찬옥은 은신처에서 나와 다시 방콕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사무실은 다시 문을 열었고 그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더욱 많아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를 넘어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시스템 내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편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었다. 사법개혁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핌찬옥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냐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위왓 검사 한 명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태국 사법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평생에 걸친 투쟁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핀찬옥은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번잡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불의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냐가 들었다. 아냐의 얼굴에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아냐가 환하게 웃었다. 아냐, 잘 지냈어요? 핌찬옥은 반갑게 아냐를 맞았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아냐는 자신이 다시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핌찬옥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냐 씨의 용기 덕분이죠. 그리고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아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변호사님은 괜찮으세요? 그 사건 이후로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핌찬옥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냐는 핌찬옥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강단과 신념을 보았다. 그녀는 핌찬옥이 단순히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준 변호사가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면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님, 힘내세요. 아냐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냐 씨. 아냐 씨도 힘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 아냐가 사무실을 나선 후 핌찬옥은 다시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새로운 사건은 또 다른 약자의 이야기였고 또 다른 부패 또는 편견과의 싸움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진실과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방콕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핌찬옥은 펜을 들고 새로운 사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녀의 길이었고 그녀가 믿는 정의였기 때문이다. 태국 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었지만 핌찬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안에는 언제나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터였다. 핌찬옥의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작은 등대가 되었다.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소수 민족들은 그녀를 신뢰하고 의지했다. 핌찬옥은 그들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태국 법률 시스템의 복잡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위왓 검사 사건 이후 사법 시스템 내부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특히 하급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과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핌찬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내부의 개혁 세력과 연대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의식 변화와 시민들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법률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며 젊은 법조인들에게 정의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를 비판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때로는 익명의 비방에 시달리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핌찬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냐와 같은 사람들이 보내는 지지와 믿음이 있었고 마노트 조사관과 같은 동료들의 연대가 있었다. 마노트 조사관은 위왓 검사 사건 이후 승진하여 사법부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핌찬옥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법부 내의 추가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힘썼다. 그의 노력 덕분에 몇몇 부패한 판사들과 검사들이 더 체포되었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어느 날 핀찬옥은 마노트 조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위왓 검사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면서 위왓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견 때문에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 조직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고 사법부 내의 부패한 인물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익을 보호해왔다는 것이다. 아냐 사건 역시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아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이 소식은 핌찬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쌓아왔던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부패나 편견이 아니라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에 아찔함을 느꼈다. 그녀가 위왓 검사의 비밀 장부를 확보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마노트 조사관은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고 대규모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핌찬옥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핌찬옥은 망설임 없이 마노트 조사관의 요청에 응했다. 핌찬옥은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함께 마노트 조사관의 수사를 돕기 위한 은밀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녀는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의를 향한 신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수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마노트 조사관 팀은 마침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 그들과 결탁한 사법부 및 정계 인사들을 대거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성공에는 핌찬옥의 용기와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사회의 어둠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해피엔딩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잡히지 않은 범죄 조직의 잔당들도 남아 있었다. 사법 시스템의 개혁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관행과 편견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핌찬옥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냐와 같은 피해자들이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사법 시스템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공정해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핌찬옥은 여전히 방콕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희망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와 편견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이 바로 그 빛 중 하나라는 것을. 방콕의 밤하늘에 별들이 떴다. 핌찬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내일도 그녀는 법정으로 향할 것이다. 또 다른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태국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맑아지는 그날까지.